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8억 3천까지도 찍었었어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이 찍은 게 불과 1년 전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경기와 그리고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질 줄은 아무도 몰랐잖아요. 예, 근데 네네. 저는 좀 이거를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이제 검단 지역에 대해서 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몇 평 받으셨을까요? 32평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실거주 목적이실까요? 글쎄, 일단은 안산이 이제 여기 주거지인데,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자녀가 결혼하면 그쪽으로 이제 살 걸 생각을 해서 이제 분양을 받긴 했는데, 아, 예, 그럼 실거주 목적이시네요. 그죠? 이제 예. 거기 이제 그 생활 근거지가 안산이다 보니까 또 네. 꼭 그렇다고만은 보기 어렵고,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이렇게 팔고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네. 상당히 어려우니까 앞으로 네. 전망이, 예. 네. 네. 일단, 특별 공급 받으신 거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일단은 뭐 아드님이 사시는 걸로 아드님이 받으신 거니까 1가구 1주택이신 거죠. 네네. 네. 그렇다면 저는, 그러니까 불안해 하시는 거 저도 정말 10분 이해가 가거든요. 예, 특히나 예. 그리고 검단 같은 경우에는 매스컴을 좀 많이 탔었잖아요. 그리고 예. 예전에도 한번 뭐 미분양의 무덤이니 뭐 이런 오명이 또 있었기도 하고 그랬다가 좀 지지부진했던 것이 2018년부터 다시 분양을 했는데 또 그때도 분양이 괜찮게 됐기도 하고 우리 이제 이미 지금 입주해 있는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 보시다시피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8억 3천까지도 찍었었어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이 찍은 게 불과 1년 전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경기와 그리고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질 줄은 아무도 몰랐잖아요. 예, 근데 네네. 저는 좀 이거를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이제 검단 지역에 대해서 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검단은 사실 2기 신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2기 신도시 하면 제일 이제 이제 자리 잡은 게 판교가 될 텐데, 일단은 늦게 좀 된 2기 신도시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검단도 좀 이렇게 그 그룹으로 보면은 이게 첫 번째 이제 검단 신도시 이제 입주하는 곳이고, 우리 지금 분양 받으신 게 두 번째 이제 군락에서 지금 분양을 받으신 거고, 입주는 네. 좀 몇 년이 남았죠. 그리고 네. 이쪽이 또 세 번째 군락으로 또 조금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실거주라면 저는 뭐 분양을 받으신 거니까, 예, 그리고 이게 청약에 당첨되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네. 이제 끌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건 사실 검단만 안 좋은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안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검단이 안 좋게 보여진 거는 우리 밑에 첫 번째로 입주했던 이 집들 보면 한때 막 신고가가 뭐 8억 이렇게 육박하잖아요. 8억이 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8억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졌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작년 11월 달에 인천이 이제 규제 지역에서 좀 해제가 되면서 좀 인천 규제 지역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베네핏을 받았던 것들이 조금 분산도 됐고 그런 것도 있고 워낙에 이제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떨어졌다고 느껴지지만 사실 지금 청약에 당첨되신 그 가격이 분양가 상향제를 적용받는 그런 저렴한 가격이었거든요. 그 당시로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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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시면 우리 이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공공 택지 개발의 공공 분양이거든요. 그래서 다 분양가 상한제를 받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당시에 분양을 받았던 타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를 받지 않는 곳보다는 정말 저렴하게 들어온 거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떨어졌다, 하락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도 우리는 뭐 마피까지는 생각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차피 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좀 위안 삼으시고 좀 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깨끗하게 이제 정비가 아니죠. 깨끗하게 이렇게 지어지는 쾌적하게 지어지는 그런 신도시에 신축으로 아파트를 들어간다고 하면요. 이 가격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작년 초에 뭐 전쟁도 일어났고 원자재 값도 올랐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이 경기가 그 예전에 집값도 많이 올랐고 그런 부분 때문에 금리도 이제 많이 단계적이 아니라 완전 자이언트 스텝으로 급하게 올라갔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안 좋은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지만 우리가 3년 혹은 뭐 5년 후에 이런 신도시에 새 집을 분양받는다고 하면 그 분양가가 이 가격이 나올까는 한번 생각해 볼 만은 해요. 왜냐하면 지금 땅값도 많이 올랐고 지금 뭐 조정이 있다고 그러고 공시 가격도 뭐 좀 작년보다 낮아졌다고 하지만 그게 5년 전, 10년 전으로 가면 굉장히 비싼 가격이거든요. 근데 그 땅을 사갖고 오른 원자재 값과 오른 인건비로 이런 신규 아파트 분양을 한다고 하면은 이 정도 입지의 이 가격으로 3년 뒤에 우리가 분양받을 수 있을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좀 안목을 좀 길게 보면서 가져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래서 물론 지금은 모든 지역이 다 힘들어요. 예, 네. 세입자들도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그 이동하는 비율이 몇십 년 만에 이제 최초로 굉장히 이제 적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도 이사를 안 가는 거예요. 이사도 안 가고 경기가 좋을 때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고 새 집으로 이사 가고 싶고 이동들이 많고 그런데 네. 지금은 정말 다 이제 얼음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가 그냥 민간 택지 개발에 그런 그냥 분양을 받은 게 아니라 민간 분양을 받은 게 아니라 공공 택지 개발에 분양가 상한제를 받는 그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내가 물건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리고 궁금한 거 하나는 네네. 거기 이제 지역에 그 검단 신도시 2차 그 지역에 전철하고 네네. 전철하고 이제 GTX-D. GTX가 들어올 가능성은 어떤가요? 그거는 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 인천 지하철 1호선은 지금 연장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예. 요쪽에도 우리가 그 신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하고의 접근성 그리고 이 이제 편의시설 그런 뭐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잘 갖춰지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안정적인 가격 형태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은 사실은 화벌판이죠. 하지만 앞으로 뭐 5년 뒤, 10년 뒤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괜찮은 입지에 그리고 교통 호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서울하고 상당히 가까워요. 인천보다 일단 서울하고 가깝죠. 예,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는 뭐 김포 한강 신도시도 있고 하지만 우리 GTX D 노선도 검단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아직 뭐 공사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먼 훗날의 얘기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5년 뒤에 GTX가 안 뚫리더라도요. 뚫린다는 계획이 더 구체화될수록 그건 호재거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장점으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가격에 대해서는. 아, 예.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